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요번 주죠? 저번 주가 유튜브 상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섭외 요청을 받고 출연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응원도 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덕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가지고 댓글 부분에서 제가 소신껏 대답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글쎄 이 부분은 개통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이쪽에 일단 탐정의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런 업무 내지는 수사부서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은 좀 당연히 좀 아실 것이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격증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탐정 자격증이라고 하는 건 민간 협회에서 그냥 강의식으로 그냥 얘기 떼주고 강의해주고 그 내용 듣고는 이제 교육비 내고 자격증을 받는 건데 그거는 지금 탐정 일을 하시는 데는 아무 지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탐정 협회 그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자격증을 이제 발부를 해야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탐정법이 나중에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되든 탐정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그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탐정 업체 사무실 그런 데 가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문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그 일을 이제 겪어보면 탐정 하는 일이 단편적인 예지만 법적으로 이제 탐정법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에 위반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일을 이제 한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본인이 이제 직접 현장이든 이런 데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야지 자격증은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증거 상대방을 분위기로 압도하는 방법 형사생활하면서 얻은 팁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사 기법 조사를 하는 기법 내지는 그러한 방법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사실 자세하게 사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아실 필요도 없고 일반 분들이 수사를 하면서 범인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사기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전직 형사로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고 형사생활 하면서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지 현직 지금 나와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를 하면 물론 당연히 제 영상이 많이 나오고 저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사를 하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정이 사건을 외주화를 하고 사설기관하고 심부름센터 불륜사진 찍는 이미지가 강한데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됐든 어디 부분하고 연계가 됐든 서로 협조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은 탐정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할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심부름센터 이런 데서 불륜사진도 찍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이제 간통죄라는 죄가 법 조항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는 찾아가서 신고를 하든가 하면 파출소나 이런 데서 경찰관들이 같이 모텔이든 이런 데를 가서 문도 따고 해서 증거도 이제 확보도 하고 했었는데 처벌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간통죄가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이나 이런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서 같이 동행도 할 수 없고 협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든 이러한 분들이 부부관계에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혼소송이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물론 의뢰가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단순히 불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진을 찍고 하는 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당한 법 이런 건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만 이제 거기에 빗대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치 추적기 같은 걸 부착을 해가지고 이행을 하든 위치를 알아낸다든가 아니면 녹음기 같은 걸 갖다가 놓고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걸 갖다가 카톡이 됐든 문자가 됐든 이런 거 같은 걸 갖다가 몰래 훔쳐본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명백하게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고 처벌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아니라면 단순히 사진만 찍고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 이제 뭐 짧은 기간에 보험금 보험사에서도 뭐 의심하지 않나요? 뭐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하긴 하죠. 원래 이제 그 보험 사기가 됐든 보험 범죄가 돈이 일단 필요하고 목적을 두고 하는 범죄다 보니까 보험 범죄가 특성이 그 사고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돈을 버느냐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보험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의심하고 하면은 경찰관한테 의뢰를 해요. 보험사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의심이 든다든가 했을 때는 정식적으로 경찰관서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범행 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경찰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경시생인데 20대 후반이면 나이가 많은 뭐 이거는 제가 뭐 경찰관 뭐 모집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드릴 게 없고요. 일단은 뭐 20대부터 많게는 진짜 40까지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교도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여기 이제 그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활동적이고 뭐 이런 수사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도 경찰관으로 이직을 하고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경찰관이 되고 싶으면 공부 일단 열심히 해서 일단 합격을 해야 뭐 본인이 원하는 부서나 이런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계 형사는 어떻게 되나 형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경찰관 일단 이제 시험을 보면 지금은 예전에는 뭐 이제 그래서 군대 특수부대나 뭐 이런 경찰특공대나 이런 데 이제 지원을 받고 특채식으로 그때는 이제 필기시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특공대 같은 경우도 필기시험을 봐요. 물론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도 뭐 지금 모르겠고 어찌됐든 그런 특채식으로 하는 것도 다 시험을 보고 일단 경찰관으로 임용이 돼야만 합격을 해서 임용이 돼야지만 뭐 형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뭐 부서를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임용이 되면 교육기관에서 경찰학교 이런 데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후에 이제 정식 이제 경찰관 1년인가 15 아마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오면 기동대 제일 먼저 2년인가 조건부식으로 해서 모든 경찰관이 이제 2년 동안은 기동대 생활을 해요. 지금은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처음에 2년 동안 이제 그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고 의무적으로 그런 후에 물론 이제 처음에 교육받고 나오면서 경찰서 뭐 지구대 파수소로 발령이 나서 일단은 하다가 기동대 들어갈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기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 틀린 거니까 일단은 뭐 바로 형사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경찰관이 일단 임용이 되고 뭐 기동대든 어디든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나 이제 이런 데 처음에 배치가 되면 90% 이상은 출란 경우를 빼고는 지구대 파수소로 먼저 발령을 받아요. 그런 후에 이제 지구대 파수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뭐 역량이라든가 뭐 아니면 스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야 되겠죠. 범인을 뭐 잘 잡는다든가 뭐 근무 열심히 해서 지구대 파수소 직원이라고 해서 뭐 범인을 못 잡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위에 뭐 소장이 됐든 지구대 뭐 팀장이 됐든 그러한 선배들이 이 친구는 형사를 하면 좋겠다 뭐 아니면 뭐 정보 이런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교통 뭐 사고조사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추천도 해주고 본인이 이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사경과제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수사경과 시험을 봐서 거기 합격을 해야만 수사부서에 갈 수가 있어요. 자격이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지금 돼 있으니까 일단은 경찰관이 돼야 돼요. 돼야지 뭐 강력회를 가든 뭐 어디를 가죠. 이분은 뭐 조폭들이 형사님 알아보고 형사님을 형님이라 뭐 이건 현직에 있을 때도 뭐 형 동생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뭐 얘기를 조금 했었지만 어쨌든 형사라는 그 직업 특성상 물론 범죄자가 다 나쁜 거는 맞아요. 근데 최소한의 그 뭐라 그럴까 정보, 첩보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하고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쉽게 얘기해서 악어와 악어새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친분도 있고 알기도 하고 해야만 정보도 나오고 피해 무슨 그런 거 있고 했을 때 수사에 대한 기초 자료도 되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뭐 살인 강도를 저지르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형동생이라고 해서 뭐 봐주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형사도 같이 뭐 교도소 같이 가야지 뭐. 이분은 문신 뭐 형사분들도 문신 하나요. 저희 현직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안 하죠.
또 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명예퇴직 후에 문신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이 뭐 댓글 다시고 뭐 무슨 문신이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직에 있으면서는 사실 문신을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뭐 일부러 뭐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뭐 좀 뜻한 바 있다 그래야 되나 저만의 이제 뭐 고충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해서 문신을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무원이 뭐 왜 문신이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뭐 개인 뭐 취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꾸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신을 왜 했냐, 문신이 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문신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괜히 뭐 자꾸 오해들 하시고 하길래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한 문신은 천주교에 보면 기적의 패, 뭐 행운의 메달이라고 해서 성모 마리아하고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걸 갖다가 제가 어떤 뭐 좀 희망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한 거고요. 보여드릴게. 이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성모 마리아거든요. 성모 마리아 상이고 이거는 문양, 행운의 무슨 뭐 부적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행운의 메달 그걸 이제 보고 그거를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이걸 한 거지. 뭐 누구 뭐 강요에 의하거나 뭐 협박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이걸 명확하게 좀 알아주시고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리고 저기 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문신을 한 거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압감이 어디 뭐 조직 두목이나 강력계 형사 정말 직업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직업 난이도 높아요. 그 뭐 조직 두목 행동대장 그런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업 난이도가 높겠죠. 뭐 36살이신데 경찰이 이제 되고 싶은데 늦은 걸까요? 교도관 10년 하면서 수용자들 조사 업무했는데 이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늦은 거 아니고요. 교도관 하시고 뭐 소방관 하시다가 경찰관으로 시험 봐서 이직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이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활동적이고 하신 분들은 경찰 뭐 수사 형사 이런 거 뭐 하실 수 있으면 본인이 이 직업이라는 게 본인 의지인 거니까 뭐 다른 사람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늦었으니까 도전해서 멋진 경찰관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이면 수원도 만만치 않은데 아가씨들 뭐 장난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어디나 뭐 마찬가지죠. 뭐 수원뿐만 아니라 뭐 지방 가도 그렇고 뭐 많죠. 뭐 특히 이제 역전이나 이런데 지방에 뭐 내려가든 뭐 했을 때 역전 같은데 이제 택시 기사부터 해서 뭐 술집 안내해달라고 뭐 손님이 또 택시를 타서 이 근처에서 뭐 식객에서 뭐 아가씨 뭐 괜찮은 술집 있냐 뭐 물어봐서 그런데 들어다 달라고 하는 손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어느 나라나 아마 같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건 허세스코 채널과도 조합이 좋을 듯합니다. 허세스코라는 게 뭐지? 전직 깡패인데 유튜버예요. 아 전직 깡패인데 네. 유튜버를 한다고? 개그맨 한 명이랑 같이 하는. 글쎄 뭐 깡패하고 저하고 뭐 조합이 뭐 글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교도소 썰 뭐 이런 거 풀고 교도소에서 이런 음식 먹는다 뭐 이런 거. 저는 뭐 교도소를 안 가봐서 보내기는 했지만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음식이 뭐 어떤 게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고 연인끼리 SM 플레이하기 위해서 타는 수갑도 불법인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참 아니 그래 연인끼리 SM 플레이가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분들은 좀 연인들끼리 좀 과격하게 아마 관계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수갑 자체는 뭐 본인들이 뭐 인터넷이나 어디 뭐 하실 수 있으면 사가지고 본인 둘이서 뭐 사용하는데 불법은 아니에요. 다만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과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지 않나. 대체적으로 보면 범죄가 꼭 시작은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데 점점 과격해지고 점점 뭐 목도 조르게 되고 채찍질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이형 아니 뭐 정상적으로 그냥 연인 사이 아니 뭐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하여튼 불법은 아니에요. 둘이 사용하는 거는. 이분은 댓글을 엄청 길게 다셨는데 또 다른 법 공부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송 많이 하셔가지고 경찰서 뭐 검사 법원 다 왔다 갔다 하고 법이 뭐 눈에 들어오신다니까 차라리 그 변호사 시험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하고 하는 거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지 함정은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사실 같은 거 확인하고 뭐 이런 게 하는 일이 소송 관련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변호사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변호사 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도곡동 헬스장에서 뵌 것 같은데 맞나요? 구독박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거기서 운동했었고요. 어느 분이신지 나이 좀 드신 분 같으신데 제가 뭐 하여튼 도곡동 헬스장에서 운동한 거 맞습니다. 저 맞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또 뵈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구독 박아주셔서. 부는 이제 미제 사건이긴 한데요. 대구 여대생 청테이프 사건이 혹시 비공식적인 얘기도 있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지만 지역도 당연히 틀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수사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비공식적인 얘기도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때 당시에 대구 관할 담당했던 뭐 형사라든가 제가 이제 아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그 친구가 뭐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뭐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면 그때는 뭐 제 프로에 뭐 제 채널에 와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이분은 완진 맞아요. 완전 진압법. 저번에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선배 우리 전직 형사 선배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동부 위에 시위가 한참 막 저기 심하고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되나 소문시라 그래야 되나 그 이제 완전 진압복이라고 해서 위에 또 있는 소방관들처럼 엄청 두꺼워가지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입으면은 진짜 걷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니까 이제 그걸 입으면 뭐 강목이든 뭐 이런 걸로 때려도 사실은 몸에 상처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기동대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그걸 입는데 완전 진압복 맞습니다. 저 추억에 저도 이분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저도 뭐 추억은 나네요. 사실 뭐 기동복은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스카우트 하러 왔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거는 그때 갔을 때 학교 문이 잠겨가지고 학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학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이제 학교가 예전에 있던 학교가 옮겨져가지고 저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때 학교가 이제 이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뭐 난리가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는 못 봤습니다. 학생들을. 본인 평판이 안 좋아지면 재취업하기가 힘들 텐데 취업 방해 금지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지금 이 내용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내용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이 그러한 부분들이 뭐 정말 뭐 억울한 부분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뭐 취업 뭐 방해 금지 이런 건 좀 이런 법이 있네요. 하여튼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 가시면 상담관이 상담을 해줘요. 이게 정말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건 뭐 법적으로 형사처벌 이런 거는 할 수는 없고 뭐 민사적으로 뭐가 가능하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주니까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같은 도중이나 상대가 흉기로 위협을 할 때 맨손으로 상대 손목을 꽉 잡아서 부러지거나 계속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당방위에 들어갈까요? 글쎄요, 뭐 이분은 손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상대 손목을 꽉 잡아가지고 부러지거나 금이 갈 정도면 거긴 거의 뭐 과연 손으로 손목 잡았는데 부러지거나 금이 가나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방어를 하고 뭐 하면서 같이 뭐 진짜 옆에 있는 뭐 강목이라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해서 뭐 제압을 하고 하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는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과연 손목을 잡을 때 손으로 손목을 잡았는데 손목이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고요? 글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아버지 그 맨 마지막 단추 있어요 혹시? 뱃살이 보이는. 아이씨, 그거 진작 봤어야지. 아 지금 살짝 나와서 지금은 안 나와. 손정민 군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거는 지금도 아직 지금 서초서에서 지금 수사를 아직도 하고 있고요. 강력 한계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전직 형사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고요. 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형사분이 제일 잘 알겠죠. 믿으셔야죠. 경찰관. 복서실에서 공부하다 밤길 무서워서 가방에 넣어 소지 이런 행위도 범법 행위인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공부하다 밤길 무서워서 가방을 칼을 일단 소지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아무런 뭐 행동 없이 그냥 단순히 뭐 길을 물어본다든가 어디 뭐 무슨 뭘 물어보려고 진짜 이렇게 다가갔는데 칼 꺼내놓고 주머니에 있다가 그걸 갖다 찌르면은 안 돼요.
소지를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뭐 그런 반긴 무섭고 그렇다고 하면 뭐 학원 독서실 공부하고 할 때 뭐 혼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친구나 누구라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하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뭐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걸 그냥 소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지, 그걸 어느 누가 저기 할 줄 모른다고 흉비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함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뭐 일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 같으면 교육 그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아무 사실 소용없다고 하면, 이게 민간 자격증 협회에서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을 교육을 시키고 돈을 받고 이제 자격증을 내주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격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탐정 업무하는데 지금은 탐정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격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몸으로 느끼고 배우고 실습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불법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뭐 증거도 찾고 하는 걸 직접 배우셔야 돼요. 그런 후에 뭐 본인이 뭐 사무실을 차리시든 거기에 뭐 취직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뭐 취직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직을 하시면 실습도 하면서 일도 배우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럼 탐정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겠죠. 형님, 진짜 경찰 되면 장가 잘 못 가나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님이라고 하니까 뭐 남자분이시겠죠. 경찰관 뭐 같은 다 공무원이고 안정적인 직업인데 왜 장가를 못 가요? 잘 갑니다. 몇 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 부사관 전역 후 경찰 특채 지원 가능한가요? 형사가 꿈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경찰 특채가 예전에는 필기시험이 없이 진짜 말 그대로 특채 지원해서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필기시험을 보니까 이분 특전 부사관 이분도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일단 돼야 뭐 특채가 공부하세요. 25년 하셨으면 경감이나 경위로 정년퇴직 하셨나요? 25년 안 했고요. 23년 했고요. 그리고 뭐 예, 맞습니다. 이거 정년퇴직 하신 게 아니고, 정년퇴직한 게 아니고요. 명예퇴직했습니다. 범죄예방법이나 사기대응법 관련하여 정말 경찰 조직에서 순경 출신,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 경찰대학 출신 등 출신 차별이 그리 심한지요? 글쎄, 뭐 제가 뭐 그런 고위직까지는 올라가 보질 않아서 경찰서장, 총경 내지는 뭐 경무관, 뭐 아니면 어디 지방청장,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어느 조직이나 그런 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고위직까지는 안 가봐서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뭐 경대 출신이 됐든 간부 후보생 출신이 됐든 순경 출신이 됐든 형사 생활은 일단 형사가 먼저 되는 게 고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배가 되고, 그게 좀 형사 계통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일반 또 부서하고는 또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분은 형님, 혹시 형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어요? 오세요.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아야 면접을 보고 일을 정말 뭐 잘할 수 있고 뭐 가르쳐서 일을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면 되죠. 지원하세요. 제 사무실 메일로 저한테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지금은 은퇴하신 건가요? 아니, 당연히 은퇴를 했으니까 아무 탐정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겠죠. 제가 현직 같으면은 안 돼요. 겸직 안 됩니다, 공무원은. 솔직히 대부업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돈이 없어서 대부업은 할 수 없어요. 대부업자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전 강력계 형사 태어나서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고 났을 때 나타나는 게 강력계 형사들인데 앞으로도 보시지 마세요. 피해자가 됐든 뭐 가해자가 됐든 어느 방면으로도 강력계 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영어를 이렇게 또 써주셨네. 알고리즘 타고 들어왔어요. 완전 내 스타일. 그리고 영어로 Thank you for your service. We wouldn't we wouldn't be here without you. 이게 이제 좋은 얘기겠죠? Thank you. 명예퇴직이면 60 넘으신 거예요? 40대로 보였는데 정년퇴직이 이제 60세에 이제 하는 게 정년퇴직이고요. 명예퇴직은 그 전에 내가 이제 먼저 그만두겠다, 명예롭게 내가 퇴직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게 명예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0이 넘을 수가 없고요. 제가 사실은 50대인데 마이크에 좀 투자하세요. 좀 돈을 많이 벌면 투자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은 좀 영상 올리는 걸로 해서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간부를 꿈꾸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종 목표는 경찰청장이 되는 게 꿈인데 일단 구독해 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표가 경찰청장이 목표신데 저는 경찰서장도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다음 어찌됐든 뭐 노력하셔가지고 경찰 간부생 되셔가지고 진급해서 계속 뭐 하시다 보면 당연히 경찰청장 할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탐정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탐정 자체가 지금 불법 아니에요. 작년 8월 5일자로 탐정 명칭도 사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 상의 기초사라든가 미행이라든가 그게 원래 과태료 대상으로 있었지만 그것도 다 삭제가 됐어요. 탐정 자체가 불법이 된 게 아니라 탐정이라는 명칭 하에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교도소를 그렇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위치 추적기라든가 뭐 도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이제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걸려서 교도소를 간 거지 탐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대공 수사권이 병원에서 경찰로 이전됐다는데 몇십 년간 안 쓰던 경찰에 대공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편성 조직할 때 형사들도 편입하나요? 아 이거 몇십 년간 안 쓰던 경찰이 아니고요. 최초 경찰 생길 때부터 보안 수사라고 해서 보안 형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경찰이라는 조직이 생길 때부터 대공 수사과가 원래 있었고 대공 수사는 말 그대로 간첩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 관련된 그런 수사를 하고 하는 부서 자체가 처음에 국정원이 예전에 뭐 안기부든 뭐 저기 중앙정보부든 그 있을 때부터 경찰 수사 이 대공 수사는 있었어요. 그건 이분이 좀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몇십 년간 안 쓰던 게 아니라 여지까지 계속 해오던 업무예요. 대공수사 업무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월급이 94년도에 40, 50이고 뭐 따로 보상 나오는 건 없어요. 공무원이 뭐 형사가 뭐 범인 잡는 게 그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금이나 뭐 돈이 나오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뭐 특진 같은 건 할 수 있죠. 진급. 근데 중요 범인 같은 거 검거했을 때는 계급, 한 계급이 올라가고 이제 특진 같은 걸 이제 할 수는 있지. 따로 뭐 금전적으로 돈이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경력은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몇십만 원 뭐 이런 거 나올 수는 있겠죠. 형사 왜 그만두셨나요? 제가 이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그만뒀습니다. 3단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면 문제가 될까요? 가장 유용한 제품이 뭘까요? 이분은 하시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왜 상대가 칼로 왜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3단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면 그 머리 잘못 맞으면 머리 터지거나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 왜 그 머리를 왜 칼로 위협을 하면 그냥 도망가세요. 괜히 그런 거 저기 하시지 말고. 그리고 뭐 실제 생활에서 유용한 제품 저는 그 호신용품 제가 뭐 사용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범인 검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지 다른 부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뭐 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분은 신사적으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경찰 생활 하실 때처럼 편안하게 비속어도 쓰시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뭐 말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사실 욕도 나오고 해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 속 시원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전직 공무원인데 막 그냥 계속 욕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뭐 자연스럽게 또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A씨 경감퇴직이신가요? 그게 왜 궁금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예 공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보단 좀 더 엄격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재범률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하네요. 이분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직 형사라서가 아니라 총학범죄 진짜 강력범죄 막 이런 친구들을 왜 그렇게 나라에서 진짜 뭐 교도소에서도 삼시세끼 밥 다 먹여주고 그게 뭐 그 돈이 아까워서 빨리 내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 피해자들은 진짜 평생을 그 피해를 안고 가는데 단순히 뭐 5년 10년 뭐 이렇게 교도소에서 밥 먹여주고 나쁜 짓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범행 저지르고 왜 그걸 반복을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내용엔 100% 공감합니다. 좀 강력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범죄자들을. 형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십자인대가 다쳐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수술하는데 형사하기 많이 힘들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경찰관 아직 뭐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십자인대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수술한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경찰 공무원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지구대에서 일을 병사를 할 테니까 일단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약간 멋있네요. 한번 차보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땀이 좋으셔서 그런가 봐요.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사무실에 오세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친척분 중 경찰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찰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간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글쎄 뭐 제가 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어떠한 내용인지도 뭐 지금 이분 얘기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뭐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근데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경찰관들이 물론 10만 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있다 보니까 간혹 뭐 실수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검사, 판사 누구나 다 그런 공직자라고 해서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있기야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가 그 부서에서 노력들 많이 하고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께서 경찰관을 믿고 그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2 경시생입니다. 여자가 강력계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적은가요? 열심히 학교도 배우고 근데 요즘 여경들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진짜 너무 한심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여경들을 빼고요, 강력계에서도 혹시나 여경을 꺼려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언젠간 꼭 강력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시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단 경찰관 시험에 경찰 공무원이 일단 합격을 해서 교육을 받고 뭐 배치가 되면 뭐 지구대든 뭐 파수든 거기서 이제 또 운동도 하고 본인이 뭐 그런 자질이 있고 하면 형사과든 뭐 어디든 뭐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스카우트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강력계든 뭐 형사계든 어느 부서든 여자 형사가 없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다 있어요. 여경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다 뭐 지구대 파수에 있는 여경들도 열심히 일 잘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좀 저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여자라는 부분 때문에 겁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경찰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경찰관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여자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네요. 얼마든지 강력계 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 형사. 저도 보자마자 팬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경연수원 졸업하고 서해 가기 힘든가요? 충경연수원이라는 데는 없고요. 경찰 공무원 이제 시험 합격을 하면 경찰 학교라고 해서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기동대에다가 경찰서로 발령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당연히 그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뭐 서해까지 가는 기간은 교육하고 기동대하고 뭐 한다고 했을 때 교육만 받는다고 하면 뭐 6개월 1년 되면은 갈 것이고, 기동대를 거쳐서 간다 그러면 뭐 3년 정도 쳐가지고 경찰서로 갈 것이고, 물론 이제 경찰서 가서도 지구대 파수소로 이제 먼저 가겠죠. 어디 경찰서에서 근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궁금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중부경찰서에서도 근무했고, 성동경찰서에서도 근무했고, 강남경찰서에서도 근무했고, 서울청광역수사대에서도 근무했고, 마약수사대에서도 뭐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탐정이 꿈이 된 학생입니다. 블로그나 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있죠.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메일 읽어보고 뭐 궁금하신 사항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것이고, 아니면 뭐 제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메일 일단 보내주세요. 불륜 증거 탐지 같은 일들 아닌가 싶긴 한데, 불륜 증거 탐지라는 게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뭐 흥신소나 신부름센터에서 하던 뭐 그런 방식이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일이 주가 아닌 단순 가출이죠. 뭐 이런 가족 간에 뭐 그래서 가족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내부 고발식으로 회사 이런 차원에서 뭐 횡령도 있을 수 있고, 자금, 회사 이제 자금 같은 거 이제 빼돌릴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이제 증거 찾고 이제 하는, 조사하고 하는 게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 좀 하나 가져다 드리세요. 제가 돈 벌어서 살게요. 자꾸 마이크 뭐라고 하나? 돈 벌어서 사겠습니다. 솔직히 탐정의 이미지는 뭔가 날렵하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기분 상하실까봐. 뭐 탐정이 날렵하고 뭐 괜찮아요. 기분 상할 거 없어요. 뭐 생긴 게 그런 걸 뭐 어떡합니까? 탐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아닌가요? 네, 명칭 사용도 가능하고 뭐 사용 뭐 사무실 뭐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정말 있나요? 네, 접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경찰 왜 늘리는지 모르겠네요. 경찰 인력이 부족한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경찰 인력이 부족한 건 맞고요. 그런데 여경찰들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뭐 몇몇 그냥 소수 몇몇 분들이 약간의 뭐 그런 경찰관으로서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찰관들도 많아요. 여자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관 자체의 인력을 늘리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경찰관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뭐 사서 보관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걸 이제 소지를 하고 어디 뭐 외부를 나간다든가 남한테 뭐 보여준다든가 보여지게끔 뭐 이렇게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수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아 저 사람은 경찰관이구나 여자 경찰관이든 남자 경찰관이든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무원 사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갑을 굳이 소지하지 말고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지. 집에 뭐 기념품으로 놔두는 거야. 근데 그게 뭐 기념품이 돼요? 범인들 잡을 때 쓰는 부분인데 동생이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의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뭐 가능하고요. 확인할 수도 있고요. 증거 뭐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메일로 보내주시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그거에 맞는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정님 혹시 성산대교 근처 사시나요? 아닌데요. 최근에 어떤 칼럼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건 뭐 탐정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통과가 될지는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형사 얼마나 바쁜가요? 남친이 형사인데 글쎄요, 제가 뭐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 형사분을 남친으로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평생 바쁘지는 않아요. 사건 할 때 바쁘고 사건 해결하고 그러면 좀 시간도 나고 할 텐데 남자친구한테 잘 물어보세요. 경찰대에 나와서 별 하나 달고 경찰하고 싶은 중학생인데 옛날에는 월급이 뭐 진짜 박봉이었고 너무 적었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뭐 완전히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많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 대신에 뭐 먹고 살기는 할 수 뭐 있을까? 한번 지나봐야 되겠죠? 언제 탐정 수강생 받으시나요? 메일 받습니다. 아무 때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사무실 방문해 주세요. 어차피 개인적으로 교육을 수강을 현장 실습 위주로 해서 저는 요거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고요. 사무실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형사분들 보면 전부 다 체격들이 커서 적은 사람들은 안 뽑는 거 궁금하네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뭐 등치가 뭐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뭐 날렵하고 뭐 특수부대 이제 군 생활을 특수부대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 왜소하고 날렵하고 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뭐 당연히 형사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소하다고 해서 꼭 형사를 못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대신에 운동도 좀 어느 정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 데는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3단봉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그냥 3단봉인데 그냥 이거는 본인이 뭐 소지를 하고 있든 뭐 보관을 하고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고할 이유가 없고요. 탐정이라는 게 흥신소나 다른 점이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걸 갖다가 탐정이 똑같이 할 수는 없죠. 탐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인간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랑은 당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뭐 조사를 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죠. 탐정이 그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니까 편집을 직접 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잘했으면 더 발전이 빨리 됐었겠죠. 저는 할 줄 모릅니다. 편집. 저 선배 형사님 SDS 꼬꼬무에도 나오셨네. 예, 맞습니다. 저 경찰 선배님이시고 학교 대학도 선배님이신데 제 이제 프로에 이제 가끔 참여하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시고 열악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은 좀 많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미국인이 쓴 대한민국 폭력조직과 정치권의 긴밀한 유착에 관한 책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탐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미국인이 쓴 그 뭐 대한민국 무력정치사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댓글 다신 분도 안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읽어보고 저한테 읽어보고 뭐
이 답변을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안 읽어봐서 모르겠고요. 말 그대로 뭐 코난이든 뭐 이런 거 다 뭐 만화 영화고 뭐 상상 속에서 뭐 그런 식으로 다 나온 거가 대부분이고 또 외국 영화들도 거의 뭐 수사물도 그렇지만 다 실제 있었던 뭐 사건 내지 이런 걸 각색을 하든 아니면 추리소설 같은 걸 갖다가 모티브로 해서 뭐 영화든 이런 걸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 뭐 작가 역량이나 그런 거지 실질적인 탐정 업무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찰 시험 본 후 순경으로 들어가서 강력계로 들어갈 수 있나요? 순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희망을 하고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한다면 당연히 강력계 갈 수 있습니다. 뒤에 마취총 든 친구가 있나요? 이게 뭐 아마 일본 뭐 만화 영화 코난인가에서 마취총 든 친구도 없고요. 친구 자체가 뒤에 없어요. 혼자 그냥 있어요. 탐정사무소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과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한지요. 이왕 능력이라면 운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고 투기 종목 되도록이면 몸도 안 다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태권도든 유도든 뭐 복싱이든 뭐 이런 투기 종목의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은 뭐 따로 지금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일을 이제 뭐 배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열심히 뭐 믿을 만한 사무소 이제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일단 문의도 해보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일도 뭐 배울 수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한테 오세요. 사무실로. 상담은요 안 받으니까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조금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범죄수사 도중 코난 정도의 추론 능력을 발휘한 사례도 있었나요? 저 코난 정도의 추론 능력이 제가 작은 단서 하나로 글쎄요 그 정도의 제가 그 코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탐정님, 형사가 되려면 꼭 경찰대를 가야 하나요? 아니요. 경찰대를 간다고 경찰대에 가서 일반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봐서 hun경을 달고 경찰 공무원이 일단 되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형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경찰관 시험을 보세요. 경찰대는 가기 힘들어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제가 뭐 갑자기 댓글 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명도 지금 댓글 읽고 설명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제가 뭐 댓글에 대해서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한 영상처럼 뭐 댓글들이 많이 달아지고 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뭐 지금 오늘 이거 방송한 것처럼 또 다른 이제 뭐 댓글 탄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트, 좋아요 아시죠?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